안녕하세요. 신일용 연구소장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근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해 보실 거예요. 현재 근태 관리가 조금 이슈여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 여러분들 메모를 잘 하셨다가 환수가 안 당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현장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첫 번째 시간에 저 영상이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좀 작다라고 이렇게 조금 피드백을 받았어요, 몇 분들한테. 근데 이게 이어폰을 끼워서 들으면 소리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키워버리면, 이어폰으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끼고 들으시든지 아니면 볼륨을 좀 최고로 높여가지고 듣는 쪽으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는 첫 번째 시간에 했기 때문에 화면으로만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그 사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광주 그 CNB에서 그 토론회 때 그 찍은 거 제가 캡처한 건데요. 유튜브에서 그 CNB 집중 토론에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가 요양보호사 장교양 요원에 대해서 토론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보셔도 좋습니다. 근태 관리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태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업규칙 자체 근로기준법이 일단 크고 취업규칙도 양이 많으나 저희 방문 요양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근태 관리는 연차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상근직에 대한 연차 부분 관리만 잘 되면 다른 근태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연차 부분으로는 집중적으로 저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 보실 겁니다. 현재 방문 요양 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연차 처리 미흡에 관한 환수건이에요. 우리 센터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협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현재 이제 하반기 때 광범위하게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환수를 하고 있냐면 요양보호사는 문제가 안 돼요. 요양보호사들의 연차가 기지급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시에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딱히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같은 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미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췌가 되고 현장에서 이 부분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재미있는 게 이게 현지조사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지도 점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액이 생각보다 환수금이 좀 어느 정도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현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 점검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연차 처리에 대한 부분이 공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때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후에 저희가 항의했을 때 어떻게 조금 보상이 다시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입사 후 그러니까 입사 후에 첫 1년차에 발생한 연차보다 더 부여했을 때 이런 경우에 지금 환수가 되고 있고요. 2년차 때 15개죠. 15개 이상 부여했을 때 환수가 되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환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차 부분 관리를 했을 때 저희는 또 어떤 거를 해놔야 되냐라고 봤을 때 출근부 및 유급휴가의 관리에 대한 서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좀 증빙을 해놔야 되는데 이제 상근직에 근무하는 동안에 휴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여러 사유로 크게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연차 유급휴가 부분,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이 고시에서 인정해주는 교육은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교육 이런 경우는 좀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 부분 이런 것들이 휴무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때
센터에서는 미루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증빙을 해 놓으신 다음에 항상 검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무 편성표하고 이런 서류들이 동일하게 해주셔야 추후에 저희가 지도 감독 및 현지 조사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그 전지현에서도 교육을 많이 했지만 이 연차 부분은 항상 교육을 해도 질문도 많고 매년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서 조금 습득해가는 그런 스킬도 좀 필요하겠죠. 첫 번째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근무가 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이상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 첫 해 입사자죠. 첫 해 입사자 같은 경우는 1개월을 근무했을 때 한 개 유급 휴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첫 1년에 몇 개가 생겨요? 저희가 11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뒤쪽에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은 일단은 첫 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개 정도의 연차 호주머니에 담겨 있겠죠. 근데 8개 정도 담겨 있는데 1년으로 봤을 때는 8알이 충족이 안 돼요. 일본으로 보시면. 그래서 15개의 유급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15개가 발생을 하지 않고 만근한 개수만큼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개월을 근무를 했다 가정을 하면 어떻게 1년 뒤에 15개가 아닌 8개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삭제가 됐는데 이 3번에 원래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었냐면 이렇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1년 뒤에 15개에서 뺀다라고 돼 있었어요. 3번 조항이.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첫 해부터 둘째 해까지 연차가 15개였어요. 그래서 첫 해 11개를 쓰면 두 번째에는 4개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7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첫 해 11개하고 둘째 15개하고 독립적으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 시점이 2017년도 11월 28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잘 아시지만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하면 어떻게 1년마다 한 개가 늘어나고 2년에 한 번씩 일일이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이제 25개 이상 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위쪽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쪽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요 7번을 좀 보셔야 돼요.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2020년도 요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부러 안 썼어요. 일부러 계속 안 쓰고 있으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안 쓴 개수만큼을 보상해서 보너스로 받아가는 그런 이제 근무 형태였었는데 이게 사업주한테 좀 과하다라고 해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근로자가 일부러 쓰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7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촉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쓰게끔 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계속 촉진하는 그 서류를 보내줘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상근 근로자가 만약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소멸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차는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차의 목적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라 라는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급여제로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2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달에 연차를 2개를 쓰시든 3개를 쓰시든 4개를 쓰시든지 간에 급여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급여는 그냥 200만 원입니다. 대신 선생님이 유급으로 쉰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상을 만약에 선생님이 행사하지 않고 보상을 받아버리면 센터에서는 그만큼의 지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원래 그 사용주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항목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다 하여 소멸시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뒤쪽에 서류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서류에 맞게 행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소멸을 시키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해서 연차 휴가는 1번 산정 기간 동안 80% 이상을 충분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입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해는 산정 기간이 1개월이에요. 산정 기간 자체가. 둘째부터는 1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올해가 2021년도죠. 2021년도면 2021년 1월 1일 입사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제 2020년 21년 2월 1일이 됐다. 그러면 발생한 연차가 몇 개예요? 1개죠. 그 다음에 2021년 3월이다. 그러면 3월 1일이다. 그럼 연차가 몇 개예요? 2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갑니다. 계속 늘어가다가 2021년 12월 31일이 됐다. 2일이 됐다. 그럼 연차가 총 몇 개예요? 11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근의 기준은 한 달씩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2022년도 1월 1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만근의 개수를 기점으로 해서 8알 이상이 근무가 되면 15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8알이 근무가 안 됐다. 그러면 만근한 개수만큼, 만약에 8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다 그럼 7개 생기겠죠? 그럼 7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보시면 따라서 첫 1년의 만근은 연차 1개 생기면 총 11개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부터는 충족이 되면 15개가 발생을 한다. 여기에서 15개가 발생을 해요. 다만 80% 이상이 근무가 안 되면 근무 위충족 시 어떻게 근무한 개월수만큼의 연차는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다음에 회계 연도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입사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연차를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고요. 회계 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중간에 입사자들을 고려해 가지고 다음 연도 12월 31일에 딱 끊어 가지고 전체 모든 근로자들이 2년 뒤부터는 3년차 때부터는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식, 이게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은 보통 기업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연차 관리를 하는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경리부라든지 이런 사무부에서는 되게 어려워하죠. 입사연도로 만약 관리를 한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걸 인정해주고 있고, 저희 이제 방문 요양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상근직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관리를 하지 마시고 입사연도로 관리를 하는 게 저희가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기 제 예시를 드러놨어요. 2020년도 7월 13일 날 입사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사 날짜에 해당하는 회계 시작 날짜는 1월 1일이 되겠죠.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1년 뒤에, 입사한 다음에 1년 뒤에 회계 종결 날짜,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만근을 잡아놓고 어떻게? 총 개수를 26개에서 근무하는 일수만큼 비례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 같은 경우는 26개가 저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7월 달에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18.1개만 사용을 하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3년차 때부터는 어떻게? 똑같이 15개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뭐 물론 죄악안보라든지 요양시설처럼 근로자들이 좀 많은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공단, 특히 공단이죠. 공단에서 이렇게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인정을 안 해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회계연도로 관리하시려면 이렇게 계산이 다 되어져 있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 시작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서류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 서류들은 첫 번째로 이제 연차 휴가 대체 동의서. 이거는 이제 공휴일날 저희가 근무를 부득이하게 했을 때 이제 날짜를 이제 대체하는 게 연차 휴가 대체 동의서인데, 관공서 공휴일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 휴가 대체는 거의 사실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방문 요양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유급 휴일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대체하시려고 하는 센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적용을 시키려면 이렇게 연차휴가 대체 동의서를 일단 받아 놓으셔야 돼요. 받아가지고 어디다 첨부해야 돼요? 취업규칙에 첨부해서 이게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민원이 붙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연차휴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급휴가 신청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연차 쓸게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왜 오늘 쉬세요 라고 해서 그냥 메모만 해 놓으시는데, 정상적으로는 오늘 저 연차 내일 쓸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급휴가 신청서를 내야 돼요. 언제? 최소한 쓰기 전달에 내야 돼요. 너무 급한 거는 당연히 전일날 낼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그 월이 아닌 전월에 유급휴가 신청서를 센터장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유급휴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신청서를 항상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놔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중요하냐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공부했었던 연차 기지급하는 문제. 연차를 기지급을 했을 때 전제 조건은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인정을 해준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노무 근로감독관이 어떤 거를 보고 판단을 하냐면 실제로 신청서가 있냐, 그리고 이 신청서의 존재라든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신청서는 항상 센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신청서를
좀 많이 출력해가지고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신청서가 폼이 이게 FM 폼이 아니에요. 유급휴가 신청서 FM 폼은 없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차 대장이죠. 관리대장.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당 한 장씩 그냥 출력해 놓으라고 합니다. 종이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보통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히스토리를 잡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해 입사 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여기에다가 직접 체크를 하면 실수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 3월에 입사했다 가정을 하면 4월에는 한 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여기에다가 한 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여기에는 두 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고, 그죠? 여기에 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만 연차를 두 개를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다 끄서버리고 그 옆에다가 다시 한 개 이렇게 적으시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기로 근태 관리를 하시면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연차를 쓴 날짜에다가 어떻게 체크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개 썼죠? 그러면 이쪽에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10일이면 10일부터 뭐 11일까지 여기에는 연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두 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녀 수는 몇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에 의존을 한다든지 이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하기 때문에 네가 그냥 해라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근태 관리가 잘못돼서 환수되는 부분이 만약 발생을 하면 근로자하고 센터장하고 되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들은 근로자를 사회복지사한테 지시를 하되 어떻게 청구하기 전에 센터장님이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지급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연차는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차대장을 한 장씩 저는 다 출력해 놓으라고 꼭 교육 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지급의 전제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붙었을 때 저희가 증빙하는 서류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종이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1년도면 2021년도 이렇게 적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센터 이름 여기 이렇게 적어주시고 성명은 뭐 홍길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발생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선생님이 연차를 썼을 때 우리는 연차를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서류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7번 부분 소멸을 시키려면 저희가 촉진을 해야 되는데 촉진을 하는 서류는 이 서류입니다. 그래서 미사용 일수 통보서를 보내야 돼요. 이거는 서면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보내시는 게 일단 조금 더 정확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 남은 연차 일수를 몇 개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통보하는 시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7월에 한 번, 그 다음에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마지막으로 11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미사용 일수를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말씀드리지만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소멸된다.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현재 고시를 잘 살펴보면 노무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옆에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고시를 실제로 보시면 옆에 근로기준법 매당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노무에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이 고시보다 훨씬 상위법이기 때문이에요. 상위법이기 때문인데
이게 현재 이렇게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 근태 관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분쟁이 붙었을 때 좀 고시가 좀 허술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고시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뭔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고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노무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보면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묵힌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바로 지도 감독을 해주면 현재 현장에서도 뭐 잘못하고 있었을 때 피해 금액이 이게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커지질 않아요. 근데 지도를 방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저희가 이때까지 사업해 계시는 분들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한 2년 3년을 묵혀놨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환수를 내버려요. 예전에 ABA 사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환수를 하면 현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부분이 많은 거죠. 왜? 니네들이 이때까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환수가 되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니네들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반기에 한 번 최소 뭔가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됐다니 고시가 바뀌었을 때 대해서 계속해서 니네들이 모니터링 해주고 감독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금액도 커지지 않고 우리도 더 이렇게 올바른 행정을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 지키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최소한의 범위인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한 혜택을 주었을 때 위반일 거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노무죠. 그러면 노무에 대한 혜택을 최소한보다 더 주었을 때 그러면 그게 근로기준법이 위반된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노무사들하고 계약해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인분 중에 혹시 노무사가 있으면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연차가 3개예요. 3개밖에 발생을 안 해서 첫 해에 그럼 선생님 해외여행을 가고 싶대. 그래서 노무사한테 물어봅니다. 1개를 더 줘도 됩니까? 그럼 노무사 시각에서는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미리 부여를 하고 총 해서 11개만 쓸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하는 센터들이 이런 피해를 본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될 거냐? 이 부분은 이쪽에서 제가 써놨지만 노무사들한테 다 물어보면 과한 행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근로기준법은 우리 건데 우리 쪽에서 위반 사항이 아닌데 왜 이쪽에서는 이거를 환수를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 사업을 오래 했고 정책 활동도 많이 했지만 노무적인 정책 활동은 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광주에 있는 노무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이런 부분을 항의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전재현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던 이 법에 대한 고시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고 과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이 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여러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고 현장에서는 최대한 피해가 없이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렸었던 이 근태관리 연차 부분이에요. 연차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연차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비치를 해놓고 이렇게 수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근로자에 대한 연차를 일일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신 다음에 어떻게 맨 마지막에 저희가 청구하는 근무 편성표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뭐 라이브로 하고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밴드라든지 아니면 그 소속해 계시는 지회 지부를 통해 가지고 Q&A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4주차 교육 때 여러분들이 3주 동안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Q&A를 다 종합해 가지고 Q&A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금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